네, 월급쟁이 100만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 저 윤방 필봉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좀 자신 있게 하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겸손하게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자, 오늘 저희는 월백저프에서 연말정산을 좀 다뤄볼 겁니다. 한 번쯤은 뭐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죠. 근데 옛날부터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 꿀팁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냥 쉽게 정리해 보시면 본인도 알기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연말정산을 생각할 때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환급받는 팁이 뭐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 살면서 여러 가지 계약들을 할 텐데 계약할 때 어떠세요? 상대방이 그냥 알아서 잘해주려니 하고 그냥 냅다 사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고 내가 좀 손해적인 건 뭐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계약서를 읽어보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게 바른 행동인 거죠.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나와 정부와의 납세, 국민은 모두 납세 의무를 지잖아요. 그 납세 계약에 대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얘기가 어쨌든 납세 의무까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세금은 어디다 내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두 번째,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요. 저희가 그리고 소비하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은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 소득에서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고 1년마다 한 번씩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과 그 다음에 그냥 딱 일시적으로 그 일이 있었을 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 내는 분류소득으로 나눕니다. 분류소득 먼저 보면 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세나 양도시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양도돼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양도소득이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걸 분류소득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요. 종합소득 내에 근로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소득, 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합쳐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갖고 있다, 나머지 소득은 없다 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자, 샐러리맨들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12월 말까지 진행된 거를 가지고 1월 달에 정산해서 신고하고 2월 달에 환급을 받거나 토해내거나 이런 구조입니다. 모든 세금은 뭐 마찬가지겠지만 번 돈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을 하나 샀다. 근데 저희가 6억에 팔면 6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차액인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도 번 돈에서 비용들을 차감한 후에 세금을 내게끔 도와주는 게 연말정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왜 이걸 1년에 한 번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실은 매달 한 번씩 세금을 급여 받을 때마다 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고 있는데 왜 이걸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하느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땐 종합소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종합소득이란 건 아까 말한 여러 소득이 합쳐져 있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근로소득도 요 세금을 내죠. 근데 이게 누진세 구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분한테는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점점점 그 금액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높게 내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매월 정산하면 어떻게 되죠? 매월 적게 받은 거에 대해서 적게 받은 기준으로만 세금을 내는 거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종합소득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월에서는 일정 금액을 미리 떼놨다가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사람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월 미리 떼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급여 받을 때 저희는 그렇게 세금 떼가니까요. 이런 걸 저희가 원천징수한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죠. 뭐 원천징수하는 거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원천징수 대상이죠. 저희가 급여를 받는데 받았다가 내는 게 아니라 급여 받기 전에 알아서 다 떼가버리는 거, 그걸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할까요? 매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간이세액표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잘 해주는 거니까 신경 쓸 건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다 낸 후에 그 기납부세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에서 더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거죠. 자, 연말정산 때 첫 번째 큰 틀에서 연말정산의 총소득에서 저희는 공제 항목들을 이렇게 쭉 빼줘서 세금을 낮추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득 공제 항목들이 뭐가 있나를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들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된 게 실제 내가 낸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부동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연봉 1억인 분이 소득 공제를 쭉 항목들을 빼고 나니까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의 공제 항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저희는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그 7천만 원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누진세로 세금이 칸칸마다 얼마 낼지 결정돼서 세금이 결정이 되고요. 이걸 저희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산출된 세액을 저희가 이제 또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세금을 직접 빼주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결정세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결정세액과 기존에 냈던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더 높다라고 하면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되고, 결정세액이 낮다라고 하면 세금을 저희가 돌려받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해해야 될 거 두 가지죠. 소득공제 잘해야겠구나, 세액공제 잘해야겠구나, 여기서 놓치는 거 없어야겠구나. 그러면 저희가 연봉 받은 거에서 빼주는 것들이 생기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뭘 봤냐면 이런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복잡한데 실은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정부와의 납세 계약에서 이 정도 표는 읽어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장에는 내가 총 받은 급여가 얼마인지, 뭐 비과세 소득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미리 냈던 기납부세액은 얼마고 결정된 세액은 얼마여서 세금을 돌려받았는지 토하셨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 장에 왼편에 내놓는 내용은 소득 공제받은 것들은 얼마가 있는지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에는 과세 표준이 결정된 다음에 세금을 낸 거에서 또 세액을 공제받은 건 얼마가 나오는지 나와서 맨 밑에 결정세액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각 개별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제가 요 예시 드렸던 시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월백 저프니까 저희는 요 내용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보니까 작년에 총소득이 5,912만 원이에요. 세금 내기 전에 받은 돈이죠. 근데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요거 뭐로 낸다라고 했죠? 아까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으로 낸다라고 했는데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결정된 게 360만 원이에요. 세금이.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죠? 8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다시 토해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깝긴 할 텐데 이걸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좀 차치할 거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얘기 나눠볼 건 이겁니다. 그럼 이분 세금 얼마나 내? 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샐러리맨들을. 그래서 뭐 탈세 탈루 뭐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죠.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모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연말정산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따져봐야죠. 내가 진짜 실제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정세액 더 높게 받았죠. 360만 원인데 그때 비중을 보니까 약 6.1%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마다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내가 전체 번 돈의 6% 정도 세금을 냅니다. 엄청 많이 내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평상시에 세금 때문에 돈을 못 모으겠어, 너무 많이 떼가 라고 생각했던 걸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월 100만 원 저축해야 되잖아요. 세금이 줄여야 되는 건 맞으나 이 세금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모으는 건 아니더라 라는 걸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 월백저프 답죠.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그러면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내용들은 뭐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하기 전에 매달 내 급여에서 소득세는 뭔 기준으로 빠져나가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때 세금을 저희가 많이 내면 돌려받을 확률이 좀 높겠죠. 근데 적게 내면 토해낼 확률도 높을 겁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전년도에 진행했던
공제 대상 가족 수에 선생님의 여러분들의 급여액을 따져서 그걸 다 정해놓은 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라는 거죠.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서 월 급여액에 따른 이제 얼마의 세금을 뗄 거냐는 게 결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각 구간이 있는데 300만 원인데 혼자예요. 공제 대상 가족 수가 혼자 사는 분이겠죠. 자, 그분은 매달 세금을 300만 원 받을 때 얼마를 내게 하냐면 84,850원 떼라라고 결정돼 있는 겁니다. 근데 공제 대상 가족 수까지 다 포함해서 4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얼마만 떼라? 26,690원만 떼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가족 수가 많은 분은 왜 세금을 적게 내게 할까요? 저희가 뒤에서 볼 소득공제나 이런 항목에 인적공제라고 해서 공제 대상 가족 수가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깎아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제시켜주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하고 나면 당연히 세금이 줄 테니까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세금을 좀 덜 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분은 좀 더 높게 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간이세액표가 만들어진 기준은 연말정산하고 나서도 차이가 없게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근데 저희가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에 호응하는 어떤 행동들, 소비나 신용카드를 쓰거나 체크카드를 쓰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유도하는 상품들이겠죠. 장기 노후를 대비한 상품을 가입하거나 보장성 보험에 일정 부분 가입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공제의 폭을 높이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내는 게 연말정산 때 고려돼야 될 이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요, 아까 결정된 대로만 그냥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80%만 그거에 내거나 100% 내거나 120% 내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그러면 세금을 미리 내는 걸 좀 적게 내는 게 좋으니까 80%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세금을 좀 덜 내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개연성이 높죠? 연말정산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냈었으니까 결정된 세액 금액 때문에 좀 더 내게 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요. 120%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만약에 소득이 좀 높아지거나 이래서 세금 부담이 커진 분들은 연말정산하고 났더니 소위 말해 세금 폭탄을 맞는 개념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난 미리 조금씩 더 많이 내가지고 이 세금 폭탄 좀 줄일래? 이런 방식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아무 선택 안 하면 그냥 100%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선택은 회사에 이런 걸 담당하시는 인사나 이런 쪽에 요청하시면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안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저희는 쭉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결정돼 있는데 그것과 이제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비교하게끔 되는 거죠. 첫 번째, 총급여 들어와야겠죠. 얼마 들어오냐라는 걸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연간 총 받은 금액에서 저희가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죠. 뭐죠? 비과세 소득에 대해선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대상이 아닌 거니까 총 받으신 것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예로는 식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에 비과세 항목으로 쭉 나열돼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세금 내야 되는 세전 총급여가 저희한테 나왔죠. 그 다음에 소득공제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또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공제가 하나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면 무조건 해주는 소득공제인 거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급여에 따라서 산출된 계산식에 의해서 쭉 다 결정이 됩니다. 자,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굳이 저희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근데 큰 틀에서 저희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될 건 예시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마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총급여가 500만 원까지는 70%나 해주는데 점점점 총급여가 높아질 때는 공제해주는 비율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연봉이 한 4,500이다 라고 하면 한 1,200만 원까지 근로소득 공제해 주니까 저희가 실제 이제 내 소득은 3,300꼴이 되는 거네 라고 인지하실 수 있는데 1억 5천 정도 버시는 분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1,57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봤자 1,500대,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이상으로 쭉쭉쭉 늘지는 않는구나. 그런 걸 알아서 빼주는구나 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인적공제라고 해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내가 케어해야 되는 가족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양가족들이 경로우대자거나 장애인이거나 뭐 이런 대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고, 부녀자나 한부모 가족일 때도 또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4대 보험 뭐 이런 성격으로 내는 돈들 있죠. 국민연금보험료, 공적연금 뭐 이런 거 내시는 거나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내는 것들이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또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 대출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내 집을 샀는데 그 집을 갚아나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액들도 이런 공제 항목에, 종합소득 공제 항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득공제는 또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들도 있어요.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저축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데,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니까 지금 뭐 경제활동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고,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살짝 저희가 옛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 농담처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제,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뭐 이런 것들 진행한 것도 이 그 밖에 소득공제 항목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나고 나선 저희가 뭐가 결정이 되죠?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번 분인데 이런 공제들을 쭉 하고 나니까 나는 3천만 원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구간별로 세금을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1200만 원,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누진 단계가 진행돼 있죠. 자, 요 내용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저희가 얼마의 과세 표준이 나왔죠? 3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초과니까 요 사이 두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구나, 세금을 15% 내는구나 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로 세금을 내고, 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800만 원이 남았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선 15%의 세금을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한번 연말정산하시고 난 다음엔 올해 그랬으니까 내년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더 는다라고 하면 난 계속 15% 세율 구간을 맞겠구나. 그러다 더 소득이 높아지면 윗선에, 더 높아지면 더 윗선에, 그런 소득에 대해서 이제 내 세율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점점점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세금 내는 게 크니까 연말정산 또 계속 신경 써야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계산으로 자동으로 이제 산출세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액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줄여 나가는 게 뭐였죠? 세액공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전에 세액 감면이란 걸 먼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세금을 얼마 정도 깎아주는 정부 정책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이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액공제 해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또 저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 따라서 근로자면 무조건 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최대 66만 원까지 세금 자체를 줄여주고요. 근데 산출세액이 적어지면 요 금액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선 세액공제,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월백저프에서 많이 나눈 얘기죠. 개인연금 똑똑이가 되자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연금저축계좌, 거기에는 이제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라고 해서 IRP도 들어가고 연금저축, 이런 내용들이 또 세금을 돌려주는 부분이 되고요. 보험 중에 보장성 보험료, 그러니까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험도 들어가죠. 이런 보장성 보험에 대한 거, 의료비 낸 거, 교육비 낸 거, 기부금 낸 게 또 특별세액공제 항목이라는 걸로 빠져나갑니다. 자, 여타 것들이 좀 없다라고 하면 표준세액공제가 있는데, 보통은 이 부분은 다른 것들이 좀 특별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는 해당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월세 내는 것까지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는 결정세액이라는 걸 이제 받게 되죠. 결정세액이 나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최종은 원래 이걸 냈어야 되는데 기납부세액이 있는 거죠. 매월 급여에서 나간 세금의 합계가 기납부세액인 거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고 원천징수 영수증상에서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금액이 있다면 저희가 그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근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저희가 아까 예시를 든 대로 추가 징수가 돼서 그 다음 달 급여에서 그걸 제하고 저희한테 받아들이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이게 정부와의 저희가 납세 계약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계약 꼼꼼히 따져보시기 위해서 큰 틀을 먼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세부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신경 쓰셔야 될 건 뭔지는 저희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으시거나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홈택스 안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서 쭉 따져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거고 실제 접목하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쟁이 100만 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접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